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소 나이스한 디테일링 가이드 소낙스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의 내장재를 구성하는 소재죠. 자동차 내장재로 사용되는 직물 내장재의 오염 제거 방법을 통해서 직물 관리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직물 내장재는요, 과거에서 현재까지 자동차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직물은요, 자동차 한 대당 20kg 정도라고 합니다. 자동차의 직물은요, 자동차의 내부를 따뜻하고 부드러운 촉감을 제공하고 있고요, 기능적인 용도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기능적인 용도가 무엇이냐? 카펫과 실내 매트의 직물 소재의 헤드라이너는요, 편안함을 제공하지만 소리와 진동의 감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일부 차종은 시트가 직물로 이루어져 있고 안전벨트도 직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동차 소재는 보통 폴리에스터 또는 폴리프로필렌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차에 직물 내장재가 어디 적용되어 있는지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우리? 먼저 보시면 자동차의 우리가 매트라고 부르는 부분이죠. 카펫입니다. 자, 이렇게 카펫을 분리를 했고요. 자, 카펫 밑에 보시면은 부츠 라이너라고 하죠. 이 바닥에 자동차 차체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소재도 직물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천정이라고 얘기하는 헤드라이너는요, 직물 소재예요. 근데 일부 차종 보면요, 여기가 이제 가죽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자, 선바이저도 일부 차종들은 직물로 되어 있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PVC로 되어 있죠. 요 부분이 있으면 가죽과 알칸타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알칸타라가 직물 재질입니다. 여기 안전벨트 보이시죠? 자, 안전벨트 또한 직물 소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A필러 그리고 B필러, 저 뒷부분에 보면 C필러가 있어요. 마감 소재들이 직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또는 어떤 차들을 보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차량마다 다르니까 이거는 꼭 확인하시고 직물인지 직물이 아닌지 플라스틱인지 보시고 세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남아 있습니다. 한 군데가 어딘 줄 아세요? 여기 보시면 뒷선반입니다. 뒷선반. 자, 뒷선반도 보면 직물 내장재로 이렇게 마감을 해서 되어 있는 차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직조되어 있는 직물도 있고요. 또는 이게 보풀처럼 이렇게 약간 양털처럼 되어 있는 차량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다 직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물 세정을 할 때는 소재의 민감도, 색상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밝은 색상의 내장재의 경우 직접 세정제를 분사해서 세정하면은요, 그 부분만 변색되거나 얼룩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소재의 직물은 너무 강한 물리적 세정을 하면요, 마찰로 인해서 조직 손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물 세정의 핵심은 직물 구조에 묻은 오염, 침투한 오염을 분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에요. 소낙스 제품 중에 직물을 세정할 수 있는 제품은요, 소낙스 실내 클리너와 익스트림 실내 클리너, 이 두 가지 제품이 있어요. 오늘은 이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해서 실내를 세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더 드리자면, 자, 요번에 새로 출시하게 된 벌레 제거 스펀지입니다. 멀티 벌레 제거 스펀지고요. 요 제품으로 실내 세정까지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두 제품은요, 직물뿐만 아니라 플라스틱, 가죽, 실내를 구성하는 내장재는 모두 닦아낼 수가 있어요. 이 두 제품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이냐면요, 얘는 위생 기능, 항균 기능이죠. 뭐 균이라든지 이제 박테리아를 박멸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에는 그러한 기능이 없고요. 세정력도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두 제품을 사용해서 세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카펫을 보면요, 자동차를 탑승하게 되면 땅이라든지 이런 신발에 묻은 흙들이라든지 오염물들이 이 카펫에 오염이 되게 돼요. 우리가 진공 청소를 하게 되면 이런 크게 보이는 먼지들만 제거가 됩니다. 하지만 비가 내렸거나 또는 다른 오염물이 묻게 되면 사실상 이 섬유내에 오염이 됐기 때문에 진공 청소만으로는 제거가 잘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항상 보면은 나는 분명히 진공 청소까지 하고 안에를 깨끗하게 세차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계속 먼지가 날아다니는 경우들도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요, 이 카펫의 이 내부에 있는 오염물들이 자꾸 부유를 하면서 발이 움직이고 하면서 계속 이렇게 부유되면서 먼지가 떠다니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래의 이 카펫을 완벽하게 세정을 해야지 깨끗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의 카펫이 오염이 그렇게 심하지 않다, 나는 진공 청소도 깨끗이 했고 기존에 뭐 카펫을 잘 관리했다라고 하시면요, 간단하게 세정제 뿌리고 이렇게 물에 젖은 마이크로파이버로 닦아내는 것만으로도 세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먼저 세정제를 이렇게 뿌려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물에 젖은 마이크로파이버를 사용해서 비벼주시면 돼요. 이렇게 거품이 일어나면서 여기에 이렇게 오염물들이 이렇게 묻어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카펫이 굉장히 진공 청소를 해도 이 얼룩이 제거가 되지 않고 눈에 이제 젖은 신발을 신고 탑승을 해서 계속적으로 오염이 축적된 경우에는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먼저 고압수로 사용해서 카펫에다가 물을 한번 먼저 분사를 할게요. 자, 많이 뿌리지는 마시고요, 살짝만 카펫을 적셔준다는 생각으로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세정제를 골고루 카펫에 분사를 해줍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세정제가 흡수될 수 있게끔 시간을 좀 기다렸다가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브러쉬가 굉장히 부드러운 것보다는 한 중간 정도 모 정도 되는 강도를 가진 브러쉬를 사용해서 카펫을 솔질을 해줍니다. 이렇게. 특히나 이 부분들은 발이 가장 많이 닿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세정할 때 더 꼼꼼히 신경 써서 세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압수를 사용해서 헹궈내는 작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자, 이게 방금 전에 물로 이제 린스를 한 상태에서 헹굼 과정을 거친 상태에서 탈수를 해가지고 온 매트입니다. 자, 이게 보시면 이제 물기가 하나도 안 남아 있죠. 자, 요 매트는 탈수가 되어 있는 상태로 뽀송뽀송한 상태로 차에다가 이제 넣고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상태가 깨끗하죠. 자, 셀프 세차장에서 여러분들이 큰 탈수기가 없어서 탈수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시면요, 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셀프 세차장에 있는 진공 청소기가 건습식 진공 청소기라면요, 요 매트를요 건습식 진공 청소기를 사용해서 물기를 빨아들인 다음에요, 건조할 수 있는 건조대가 있죠. 건조대에다가 건조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건습식 진공 청소기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뭐 손으로 털고 마를 때까지 뭐 기다리셔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잠깐 차에다가 해가지고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서는 다시 이 매트를 다 분리해내서 완벽하게 건조한 상태로 차에다가 장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동차와 이렇게 부착되어 있는 소재는요, 세정제를 직접 뿌리고 닦아내면 세정제 잔여물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분사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살짝 젖은 마이크로파이버죠, 꽉 짠 마이크로파이버 물에 적신 것을 세정제를 분사하신 다음에 이제 오염이 발생된 부분을 이렇게 문질러 가면서 닦아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염물이 이렇게 묻어난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하고 나서 깨끗한 마이크로파이버, 마찬가지로 그것도 젖어있는 마이크로파이버를 사용해서 다시 한번 오염물들을 이렇게 걷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트의 알칸타라 소재입니다. 이 알칸타라 소재는 너무 강하게 문지르면은 보풀이 이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세정을 해야 되고요. 그런 마찰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마이크로파이버에다가 살짝 물만 적신 다음에 꽉 짜낸 마이크로파이버에다가 세정제를 소량만 분사해 주시고, 세정제가 골고루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비벼 주신 다음에 부드럽게 닦아내 주시면 됩니다.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닦아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면이죠. 물에 완전히 적시지 않았어요. 건조된 면으로 이렇게 한 번씩 부드럽게 닦아내시면요, 깨끗한 이 표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루프 라이닝이나 요 A필러, B필러, 그리고 안전벨트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런 부분들에는 대부분 보면은 손에 묻어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만져지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염들이 일어나요. 이 부분적으로 발생한 오염들을 어떻게 세정하냐면요, 이제 부분 세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소재가 굉장히 민감한 소재도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문지르면 보풀이 이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소낙스 벌레 제거 스펀지 멀티스펀 그 듀오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부드러운 면도 있고요, 이게 가칠한 약간 이제 망사로 돼서 좀 더 거칠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소재에 맞게끔 또는 오염물의 강도가 심하냐 심하지 않냐에 따라서 심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하얀색 면으로 닦아주시면 되고, 심할 경우에는 요 망사 메쉬면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뿌리신 다음에 오염이 발생한 면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닦아내주시면 이게 수분들이 남죠. 이 수분들은요, 살짝 물에 적신 마이크로파이버로 한번 이렇게 마감해서 닦아주시고 물기가 묻지 않은 면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안전벨트도 우리가 손을 가장 많이 닿는 부분이기도 하죠. 안전벨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아니면 이제 뒷면을 사용해서 이렇게 세정해 주시고 젖어있는 마이크로파이버로 표면을 부드럽게 닦아주시는 것만 해도 이렇게 깨끗하게 세정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소라스 제품을 사용해서 직물 내장재의 세정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디테일링 지식을 알게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소재에 대한 정확한 특징을 이해하고 알맞은 방법으로 항상 새차와 같이 유지할 수 있도록 소라스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본 영상에 만족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